제가 지금 컴퓨터 포트도 그렇고요. 특히 그 CCTV와 관련된 뭐 이렇게 DVD 포트가 이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 8군데나 4군데나 이렇게만 돼 있는데, 외부 포트를 사용해서 20개든 30개든 100개든 꽂을 수 있는 이 포트 장치, 그리고 안에 DVD는 그 신호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총괄 부서가 있는 것처럼, 총괄 그 신호를 각 기기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통제하고 화면에 100개든 200개든 DVD든 상관없이 화면에 띄워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중에 이렇게 침입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빨간불이 그 동영상에 켜져서 관리자가 그것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특이사항 같은 것을 미리 설정을 해놔야 되겠죠. 사람 침입, 소리 감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하면 그걸 빨간불로 해서 딱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유선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CCTV가 제 방식에 서로 굵기가 파형이 틀린 전파를 묶음 2개나 3개나 뭐 4개나 5개 이렇게 사물 인터넷처럼 워키토키 방식이죠. 하나의 주파수 안에서 서로 간에 모든 것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 방식이 CCTV에 주파수가 각 CCTV마다 그렇죠. 주파수가 각각 할당이 돼가지고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따로따로 되고, 하나의 주파수 안에 신호가 들어오되 막 주파수가 이렇게 뭐 3개 묶음이다, 4개 묶음이다 이렇게 들어오되, 그 안에 하나는 각 CCTV나 이런 각 기기, 사물 인터넷 같은 거 이렇게 가전 제품이다 그러면 기기 안에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서 똑같은 주파수지만 번호가 부여된 또 하나의 암호 체계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암호 체계가 됐든 그냥 1번, 2번, 3번, 4번, 2번 PC CCTV 카메라가 10개다, 20개다 그러면 번호가 부여돼서 이쪽 신호에서 총괄 장치에서 그 신호를 주파수를 받대 하나하나 막 드론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드론도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드론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주파수로 움직이더라도 번호가 부여되고, 또 하나는 군 같은 데 사용할 때는 암호 체계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암호가 하나가 있어야만 수신하고 송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사전 약속된 암호도 변경시킬 수 있고요. 수시로 이런 장치가 있어서 수신을 하고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지금 포트 방식은 유선이 되겠고, 유선도 꼭 필요합니다. 무선이 잘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무선도 제 방식에 서로 파형이 틀린 여기 그 전파를 워키토키 방식이죠. 일종의 근거리나 어느 정도 좀 근거리 정도 뭐 이렇게 무선 초인 정도도 있잖아요, 집안에. 그런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CCTV가 몇백 미터나 또는 뭐 거리가 좀 긴 거는 좀 그래서 신호를 좀 세게 해주면 되니까요. 몇 킬로 안에서도 CCTV를 설치를 해놓으면 몇백 미터 아니라 몇 킬로미터 또는 몇십 킬로미터라도 그쪽에 있는 것을 CCTV를 놓고 신호만 왔다 갔다 해주면 되잖아요. 위성에서 보면 이렇게 위성 스마트폰, 위성 그 통신 같은 것도 보면 거기서 거리가 엄청 떨어져 있더라도 전파만 주고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레이더 수신기처럼, 인사 레이더 수신기처럼 이렇게 미니 칩을 하나 넣어가지고 휴대폰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CCTV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거리가 몇십 킬로미터, 몇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곧바로 볼 수 있게끔 중간에 이제 중계기가 있으면 더 좋겠죠. 중계기가 있으면 더 좋고요. 위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내에는 어떤 중계기 같은 것이 하나 이렇게 따로 있어가지고 각 가정의 가입자에게 미리 그 중계기가 할당이 돼 있다든지, 그래서 그 중계를 통해서 시내를 내가 묶을 수 있다고 저기 뭐 워키토키 방식이라 할지라도 묶을 수 있다고, 신호가 뚜렷하다고. 그다음에 자동차 안에도 그렇게 IP 주소가 부여되듯이 이렇게 번호가 자동차마다 또는 자동차가 어떤 무선 CCTV다 아니면 워키토키 방식이다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그 기기만 갖고 있으면 번호가 부여돼서 그를 통해서 영상 신호, 문자도 가능하고 인터넷도 가능하고, 이런 인터넷 서비스를 해주면 인터넷 가능한 거죠. 서로 간에 묶어주면 그게 인터넷이죠. 네, 서로 간에 묶어갖고 신호를 주고받고 통신을 주고받으면 그게 이제 인터넷이 되는 거니까요.
자기네들끼리만의 공동망 또는 전체 전 세계 인터넷 공동망 이런 식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무선으로 이렇게 각 CCTV마다 번호를 부여를 해가지고 하나의 주파수로 할당을 해서 번호만 틀린 거죠. 그래서 신호를 이렇게 통제를 해주는 DVD 안에 그런 장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컴퓨터 안에서도 각 그 CCTV 컴퓨터 본체다 그러면 컴퓨터 본체에서 각 가전 간에 또는 각 공장 간에 공장이 어떤 공장에 CCTV를 설치를 해놨다. 아니면 이런 서로 간에 쌍방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는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이다. 워키토키 방식의 무엇이다. 인터폰이다. 인터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터폰을 뭐 수백 군데를 신호를 갖다 들어오는데 그 집에 몇 호는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할당이 돼가지고 뭐 쉬실이다. 그러면 이렇게 통제를 해서 곧바로 그 집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유선으로도 가능하지만 무선으로도 그 집에서 이렇게 뭐 인터폰을 갖고 있다 그러면 거기하고 스위치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곧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무선으로 뭐 영상은 좀 곤란할 수도 있겠죠. 인터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럼 오디오만 그냥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곧바로 그 저기 무선 주파수로 하나로 이렇게 한 동이다 그러면 아파트 한 동에 연결이 되되 거기서 딱그 클릭만 하면 그쪽과 곧바로 이렇게 비상벨이다 그럼 비상벨 같은 것도 누르면 스위치가 연결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12를 대신 신고해 주세요 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112에서도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112 같은 데서도요. 각 부서가 100군데다. 그럼 100군데가 동시에 인터폰만 누르면 곧바로 누구 교환수가 있어가지고 비서한테 딱 그렇게 해도 되지만 곧바로 누르기만 하면 거기 담당자의 자리에 이렇게 이런 수신 장치, 통신 장치가 있다 그러면 뭐 워키토키 방식이 됐든 뭐가 됐든 딱 이렇게 보고 이렇게 다음에 영상 통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IP 주소를 할당하듯이 여기다 신호를 주고 그것이 유선 포트로도 되고 유선으로도 가능. 그다음에 무선으로도 가능하게끔 CCTV 카메라도 이렇게 신호가 CCTV 카메라 하나의 주파수로 번호만 할당된 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각각의 어떤 목적을 따라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주파수를 많이 할당해 주는 게 좋겠죠. 주파수를 자체 주파수를 할당해 주되 가령 뭐 복합 전파다 그러면 여러 서로 파형의 크기가 틀린 전파를 합해 놔갖고 그것이 두 줄기다 세 줄기다 만약에 했을 때 나머지 하나는 암호 체계가 있는 그런 주파수로 해서 세 줄기 묶임을 보내줄 수도 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동영상에서 그 얘기했었죠. 군사적인 통신에서 5개 전파 묶음을 갖다 쌌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암호 체계를 넣어주는데 그다 각 신호마다 하나는 영상 신호, 하나는 문서 신호, 하나는 뭐 이렇게 채팅 신호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 주파수 돌리듯이 스마트폰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을 얘기했었죠. 주파수 발생기가 있고요. 주파수 수신기가 있고 그러니까 A사 레이더 수신하듯이 각 주파수를 그렇게 하나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신호가 많은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수많은 가입자가 들어와도 하나의 주파수가 아니라 하나의 주파수 안에서 통신하는 것보다 주파수가 10개다, 100개다 이런 식으로면 하나는 채팅, 하나는 인터넷 쇼핑, 하나는 은행, 하나는 그렇죠. 영상 통신, 하나는 문자 이런 식으로 신호를 할당해 주는 거예요. 유선이라면 선이 막 몇백 개 있는 거고요. 선이 수십 개에서 몇백 개, 그렇게 5개, 뭐 이렇게 10개 이렇게 있는 거고. 무선이라면 그렇죠. 주파수를 갖다 이렇게 10개, 5개에서 10개, 3개에서 뭐 이렇게 10개, 100개 이런 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해 가지고 거기만 하면 라디오 채널 틀는 것처럼 그러니까 클릭만 하면 그쪽 각각이 바로 해서 그럼 뭐 얼마든지 많은 가입자가 와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겠죠.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정부에서 각각의 통신을 허가를 해줘야 되겠지만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회사 내에서의 전파 발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파수를 자기네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회사 내에서 그냥 통신용으로 사내 통신용으로 해도 되니까요.
허가를 맡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파수를 스마트폰 제가 예지했을 때 워키토키방 스마트폰에서 유선으로 얘기를 하자면 선이 200개 있는 거고 주파수가 200개 하고 있는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 형태의 이제 스마트폰을 만드시면은 제 방식을 침해하는 것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전 워키토키 방식의 그 스마트폰을 할 때 이제 그 오디오다 그러면 지금의 오디오는 이제 마을 이장님이 하나의 마이크로 얘기를 하면 일단 3개로 확대가 되고 3개가 다시 10개가 된다. 스피커가 그래서 다시 스피커가 100개로 확대가 된다. 소리가 엄청나게 크겠죠. 지금 이 스마트폰에 탑재해 있는 오디오는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서 오디오 음향 장치로서 소리를 확대해주는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한다면 이것이 가서 이렇게 음악을 틀어놔가지고 뭐 노래방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야유회에서 스마트폰만 틀면 뭐 얼마든지 그 음악 소리가 크게 나와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음향기기, 오디오 음향기기를 이런 식으로 재중폭 구조라고 그러죠. 저는 이걸 재중폭 구조라고 그러는데 하나만 중폭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형태가 또는 구조가 형태가 뭐가 됐든 다시 한번 증폭시켜 준다. 한 번 중복시켜, 2번 중복시켜, 3번 중복시켜, 4번 중복시켜, 중첩해서 5번 중첩시켜. 이런 식으로 중첩해가지고 오디오 신호를 갖다가 중폭하는 이런 스피커 구조를 가졌을 때 제 아이디어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되겠다는 그것이 그 형태가 뭐가 됐든 간에 그렇습니다. 뭐 단순히 이렇게 신호 처리를 이렇게 소리 이렇게 통로를 신호 통로를 하나의 통로에서 다시 5개의 통로로 가령 뭐 이렇게 서로 나사식 회전 구조, 서로 회전 간격이 틀린 나사식 회전 구조를 넓게 중간 좁고 촘촘히 이렇게 통로를 하나 만들고 다시 그것을 3개로 중복시켜주고 그 하나당 다시 또 3개씩 할당을 해갖고 등복시켜 이런 식으로 신호를 처리하셔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막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소리가 엄청나게 커진다. 레이더 A사 레이더 그러면 신호를 수신할 때도 송신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재중폭 구조를 통해서 하면은 신호가 엄청나게 확대가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영상 촬영을 할 때 기존의 광학 렌즈 방식의 영상 촬영도 있지만은 전파 방식의 레이더 수신기처럼 휴대폰 안에 스마트폰 안에 전파 발생기가 있어가지고 하나의 레이더 소자다 그랬을 때 그것이 딱 그 안에 이제 피레침 구조, 그 안테나 구조죠. 신호를 송신,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구조가 하나보다는 1000개, 미니 아주 미세하게 촘촘촘이라도 1000개, 2000개를 이렇게 담아놓은 숫자 많이 해주면 더 좋다고. 그것을 가지고 지상 위성 같은 데서, 드론 같은 데서 밑으로 싸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랍니까? 전파로 촬영을 하는 거죠. 전파로 그것을 부딪혀서 다시 돌아와서 영상 신호를 해석한 식으로. 지금도 위성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신호를 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레이더 수신기 안에 조금이냐는 작게라도 아주 미니라도 촘촘촘촘 넣어가지고 신호를 많이 줘서 그걸 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하는 그런 보다 하나의 대상이다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은 신호가 부딪혀서 다시 되돌아오는 거로 보다 세밀하게 구석구석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보다 멀리 가고요. 신호 자체는 이제 하나의 제 방식에 서로 파형이 틀린 그 신호 묶음이 될 수도 있고 전파가 될 수도 있고 서로 묶음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회사 마음이죠. 그걸 통해서 영상 촬영이 보다 멀리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곧바로 그것을 어떤 망원경처럼 회사에서 그 신호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딱딱 사진 하나로 탁탁탁 끊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 촬영하듯이 속도가 빠르다면 신호를 주고받는 전파 신호를 쏘고 그것을 다 주고받는 속도가 빨라진다면 그렇죠. 실시간으로 동영상 보듯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군사적인 목적에서 주로 사용되겠죠. 일반적인 소비자한테는 그렇죠. 그런 특별한 기능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이것이 일종의 망원경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망원경이 될 수 있습니다. 망원경이 될 수 있어서 카메라가 내 스마트폰 그쪽 지역을 하면 전파가 그쪽으로 쏴가지고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촬영할 수도 있지만 불법 촬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 제한적으로 거리가 제한적으로 허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군사적인 목적에서는 사용이 없어요. 사용이 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파를 수신하고 송신하는 이런 송신하고 수신하는 이런 장치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거리가 좀 제한된 채 기존 광학 렌즈 방식에서 이제 전파를 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이런 식으로의 스마트폰 기기 또는 촬영 기기가 이제 지금은 광학 렌즈 방식으로 하지만은 전파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요. 카메라 종류가 될 수도 있고 망원경 자체가 앞으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했을 때 제 아이디어가 그쪽으로 이렇게 불법 전송이 아이디어 자체를 제 거를 침해하시고 또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기술적인 구조를 침해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인공위성이다 군사적인 목적에서 몇십 킬로다 몇백 킬로마다 이렇게 그 신호를 쏴가지고 인사레이더 탐지하듯이 탐지할 수 있지만 그렇죠.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신호 세기를 제한하겠죠 회사에서. 그래서 한 몇백 미터다 이런 정도만 여기다가 망원경식으로 해갖고 스마트폰 안에 기능을 넣어주면 전파를 쏘고 이런 식으로. 광학렌즈도 그렇게 해줘도 되지만은 그래서 아무래도 그 소형이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는 거겠죠. 카메라 기능도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 확대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줌 기능, 확대 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폰 안에서도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제 신호 렌즈가 멀리 보고 그 신호를 다시 영상 신호를 재중폭하는 이런 재중폭 구조를 선택을 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클릭을 하면 줌 기능이 추가가 돼 소프트웨어적으로 줌 기능이 추가되는 그런 기존의 카메라 기능을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존의 스마트폰 안에서 이제 저기 주파수를 할당해가지고 하나의 워키토키 동호회다 그러면 서로 간에 무료 통신이 가능하고요. 하나의 주파수를 할당해주고 그 동호회마다 그걸해서 가입된 사람들에게 그걸 통해서 자체적인 통신이 가능하도록 무선 초인종 같은 개념 이런 것이 그러니까 무선청이 집에 있는 건 한 몇십 미터밖에 안 되지만은 그렇죠. 워키토키 방식은 한 뭐 몇 킬로 사방 뭐 몇십 킬로미터라도 그 지역 또는 뭐 자신들의 어떤 집안마다 그 기기 자체가 중계 기능을 만약 탑재하고 있다면 중계 기능이 뭐 그 외부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 회사 내에서 중계 기능을 다른 데서 이렇게 그 건물 같은 데 설치해 놓던데 아니면 각 회원마다 집안에 설치해 놓던데 자동차에 설치 중계 기능을 갖고 있어서 통신이 원활하게 해준다면 그 안에서는 무선 통신하고 자기네들끼리 영상 뭐 채팅하듯이 같은 방 안에서 100명이 동시에 그 사람의 고유 번호가 있어가지고 100명이 동시에 이렇게 그 사람과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는 번호를 클릭을 손으로 터치하거나 그걸 이렇게 넣으면 그 사람과 곧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받으면 그만이고요. 지금 페이스북 안에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페이스북 안에서도 그 특정 상대방에 대해서 PC 안에서 이렇게 누르면 그 사람과 곧바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화면상으로 그 사람이 보이고 뭐 PC 카메라가 있으면 더 좋겠죠. 보이고 그 사람과 어떤 문자로 타자를 쳐가지고 키보드를 쳐서 문자로 하기도 하고 음성으로도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컴퓨터 안에서 전화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스마트폰에도 그 기능을 부여를 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건 무료 통신이 되는 거지. 재미를 주는 거죠. 기토기 방식. 그런 방식으로 하시고 스마트폰을 제작을 하시면 제 방식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